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상품성 개선 모델 콘셉트를 공개하며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ACT 엑스포 2024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북미 지역에서 청정 물류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양돈 농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 1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 고무장갑, 안면 마스크 등 의료기기 관세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업계는 통상 전쟁이 격화할수록 부정적인 영향 또한 커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어제 엔젤 로보틱스를 찾아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에서는 상승 흐름이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성장 궤도에 복귀한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는 만큼 차분히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비교를 해서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장 초반에는 수급이 외국인 기준의 선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또 좀 어려운 시장이 예견이 됐었는데 선물에 대한 부분에 매수 전환이 나타났어요. 장 초반이 흘러가고 한 30분 정도 경과하고 나서는 5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이 부분이 되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시간 기준으로 한 10시 반 정도에는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던 현물에 대한 매수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현물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 종목을 바스켓으로 또는 업종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프로그램 매매가 유입되는 업종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IT, 산업재 쪽이 있고요. 종목으로 나눠보자면 현대차,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순으로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강도가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IT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옴을 알 수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주 친화적 정책의 확대 가능성 이 부분이 존재를 하고 여기 더해져서 아까 짚어주신 부분처럼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 출시 예정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가 유럽과 미국 쪽에 전기차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점이 함께 좀 복합적으로 좀 결부가 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시장임을 알 수가 있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HLB 하락으로 인해서 수급이 시장 안에서는 꼬였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나아지는 현상이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이 꼬였던 현상은 조금 나아지는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엇갈리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양대 시장에서는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별은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실까요? 그냥 이놈 저놈 다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4월 1일 날 정말 오랜만에 중소기업 위주 여기 나오면서 화장품이 갔거든요. 네. 그동안 수소 조용했었잖아요. 그냥 그동안 안 갔던 거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렵네요. 이렇게 종목 장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지수 대형주 장세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한번 2020년도 이제 비대면 돼가지고 그때 3,300포인트 갔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때 현대차 사놓거나 카카오 사놓거나 네이버 사놓거나 사놓고 그냥 안 보면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물론 갔던 섹터들이 또 가, 물론 화장품이란지 전선처럼 또 가는 것들이 가긴 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소가 뜬금없이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도 가고 저놈도 가고 다른 놈도 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매매가 또 꼬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 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멀리 그냥 예전부터 소외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전선도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식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전선도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태양광이 가고 뭐 수소가 가고 풍력이 또 SK 이터닉스 같은 것들 가는 거 보면은 와 정말 어렵다. 이거 정말 주식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지속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갈만한데 코스닥 쪽으로 안 갔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일 뭐 엔비디아 실적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건 잘 안 나오건 그걸 떠나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하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두더잡기 시장, 도깨비 장세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쉽지 않은 장세다. 지금은 장투가 의미 없는 장세고 그 시기 따라서 따라잡거나 제가 지금 장세에서도 다음 돌아올 만한 섹터들을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충분히 조정 시 매수해서 다음 타순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두더잡기식으로 이놈 저놈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소 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수소가 이유를 보니까 계속 갈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AI가 지금 여러 군데 다 쑤시면서 지금 다 몰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AI가 지금 구리도 끌어올렸고 지금 오늘 태양광도 끌어올리고 수도 끌어올리고 계속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AI에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오늘 뭐 두산표시 같은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현대차 불기둥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쉬었다가 상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언제 썼냐면은 2월 8일이거든요. 요거 차트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쭉 쉬었거든요. 쭉 쉬었다가 보세요. 상한가 발생되고 그 뒤부터 쭉 한 번 더 땡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밸류 때문에 주가가 갔었다가 26만 대가 돌파가 안 됐었잖아요. 안 됐다가 오늘 어쨌든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또 불기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더라도 다음은 1%, 2%도 분명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 사례를 보셨듯이 다시 상승을 기다리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이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급한 것 같지만 시장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순을 기다리자. 그리고 조상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그냥 물러나서 이제 다음 순환에 뭐가 올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잠깐 나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사님 그 현대차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정말 급등이잖아요. 8% 지금 넘게 오르고 있고 시총 4위까지도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보유자분들은 지금 지점에서 그럼 수익 실현 좀 해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우선 죄송한데
신규 매수가 가능하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네. 한번 신규 수익 매수가 실현 한번 가능하잖아요. 하고 조금 더 다시 접근하는 그러면 신규 거예요. 매수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어쨌든 쉬었다가 간다라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그 짧은 그 조정을 네. 굳이 팔았다가 샀다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비꼬는 건 아니고요. 네. 비꼬는 건 아니고.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런가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어려운 가격대 뚫었잖아요. 네. 어려운 가격대 뚫었다는 건 또 간다라는 얘기고 네.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계속 가주잖아요. 뭐 전선주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까지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보유자분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보유자분들도 계속 네. 보유를 해보시자라고 현대차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현대차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오늘 수소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보유자분들은 대응 전략 그러면 계속 보유하는 관점을 짜보면 괜찮을까요, 이사님? 우선은 그렇게 열어둡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발생한 첫 번째 시세이기에 보유에 대한 관점을 열어두고요. 이 AI가 촉발한 전력 소비 같은 경우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기존에 뭐 여파가 펼칠 수 있음을 예견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주가로 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해외 기업은 뭐 일부 반영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는 전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전부 다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좀 구분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열의에 있는 쪽은 태양광 쪽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포트에 편입하기보다 네. 뭐 PBR 밴드를 대입해서 박스권 정도 그 정도 흐름을 우선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에너지 부분은 뭐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또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오늘 또 이제 종가 베팅을 섹터로도 가지고 네네. 오신 만큼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태양광이 좀 부각받지 못하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태양광이 부각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 반응이 강했어요. 그때는 수요라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주가가 강했던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달라진 부분은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중국의 모듈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정도 주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소비를 태양광 모듈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PBR 0.8배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조정이 나온 건 우리가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어제 나와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열어보니 데이터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보니까 그 데이터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해외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기업이 올랐어요. 어제. 네. 오르면서 IB에서 목표가를 올린 거죠.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수요에 대한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폴리실리콘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부분, 작년 뭐 이럴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 때 있었던 부분처럼 실제 실적에 대한 회복, 최소한 모듈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에서 PBR 밴드의 박스권 정도로 열어놓고 접근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지금 주가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태양광 쪽은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뉴스들이 나와 있죠. 네, 풍력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유럽 중심의 수주는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 납품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예정된 부분의 수주가 지금은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한계가 있고 큰 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땐
핵심은 유가 흐름인데 유가 흐름은 박스권이죠. 100불 이상으로 도래하는 흐름도 아직 좀 안 나타나는 흐름이기에 풍력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한계가 네.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 안에서는 AI 에너지 소비를 놓고 한 번씩 종목들이 돌아서는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을 좀 체크를 하고 빠져 있는 종목들의 반응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추세적인 흐름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지금 네.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사실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자, 지금 지점이 사실 이제 분할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인 만큼 네.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사님 의견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시세가 나버렸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가를 제시한 부분은 네. 바로 나오기는 했는데 상한가에 도달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라는 해외 기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수소와 관련돼서 해외 기업이 시세가 먼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좀 시세가 났는데 전환 물량 같은 경우가 존재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은 좀 마무리된 상황이고 주가를 봤을 때는 갭 상승까지는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거래된 시가총액이 8,500억 정도인데 한 9천억대 후반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 한 20% 정도 내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20% 정도 올라갈 전략까지는 한번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 저희 손절을 어느 정도에서 해보면 좋을까요? 손절 같은 경우는 또 좀 가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세 같은 경우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 기준 네. 26,500원 이 가격대를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님께서도 사실 오랜만에 상승한 섹터 바로 수소 섹터에서 오늘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네.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수소에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부생수소라든지 그리고 네. 계질 방식 수소 생산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5천연 수소 이런 쪽이 진행이 될 건데 그거 떠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AI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픽이 됐던 섹터가 원자력이었는데 원자력에서 이제 모든 에너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력이란지 태양광이란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까지 다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그린 뉴딜 이게 어떤 리바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 뽑아내고 있는 부생수소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선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릴 때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계지 방식이라든지 아직 단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두산 퓨얼스 종목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두산 퓨얼스를 준비하게 되면서 섹터 수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테마가 미국과 연동이 되고 있다는 거. 엔비디아 때문에 HBM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인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블룸에너지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수소가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어떤 그 이슈의 연관성이 될까요? 동조화가 될까요? 이런 거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만약에 이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이 강세를 안 보였다라면은 오늘 저도 준비한 내용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북미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의 어떤 구축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밥켓이 아니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두산 밥켓 쪽으로 이 고정이 연료전지 이걸 또 공급하는 이슈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 쪽에서 수소 이슈가 안 났다라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전혀 시장에 주목을 안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공교롭게도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AI가 수소까지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퍼스트 무버로서 현대차가 수소 전기 트럭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게 수소
인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수소에서 전기를 만들게 되고 이 전기에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소가 갈 길은 상당히 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생산 방식이 아직까지 단가가 너무나 비싼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생수소 방식하고 계질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로 수소를 뽑아내게 하면은 수소가 1이라면 이산화탄소가 5, 10이 나와요. 그러면 탄소 순위가 전혀 안 맞거든요. 수소 같은 게 지금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 가지고는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어찌 보면 그 AI로 비롯된 어떤 테마의 연속성, 섹터의 연속성, 연결고리 이런 걸로 해서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본질적인 어떤 그 업황에 대한 어떤 뭐라 될까요? 이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또 HLB 얘기를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HLB도 이전에 말씀했지만은 리버스 에너지의 어떤 강남 임상 이제 품목화가죠. 품목화가에 대해가 되고 안 되고 관심 없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안 띄우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물론 이제 대규모 어떤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표셀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오늘 두산표셀이 과연 가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고리를 안 가지시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뭘까요? 순환매. 업종 순환매, 테마 순환매 계속 빠르게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중기 소비자가 부각이 됐던 것처럼 수소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했던 그 한산 엔지니어링처럼 네. 지금 어쨌든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시세가 나왔고 이 시세의 어떤 단계적 연속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두산 퓨얼셀 가지고 오신 만큼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9,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드릴 때가 네. 14%, 15% 정도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가격은 22,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막에는 22,000원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손절가만 23,000원으로 조금만 올리도록 그렇죠. 할게요. 시세가 좀 나온 만큼 변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신 한선 엔지니어링도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상한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때 제시해 주신 가격보다는 좀 갭이 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사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수익이 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리지만 네네. 지금 지점에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지금은 가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두산 퓨얼셀이 나중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 가지는 게 그래서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개장형 피팅 밸브하고 조선 이슈로 가야 되는데 SOFC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이걸로 네. 이슈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천연가스 계질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업과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은 참 시장 어렵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떤 상한가 같은 경우에 따라잡고 싶을 거예요.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8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8일 말씀드렸는데 5월 7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이때도 24%가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날 24%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24% 당일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때 상승 출발점이 된 거고 꾸준히 올라오다가 11,830원까지 상한가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상관없이 단타 칠 거야 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산 엔지니어였던 사례를 봤을 때
두산 퓨어셀을 보시는 게 차라리 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제 이사님 갖고 오신 SK 이터닉스가 더 나을 네. 수도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전해드릴 때 그 시점에서 바라보자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 살펴보면 원전과 관련된 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전 역시도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 모두에서 강세가 나타나는 최근에도 이 섹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가깝게는 5월 말에 정기본 계획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대형 원전 한 2기 정도,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1기 정도에 대해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 이상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공매도에 대한 소식이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스마트 원전을 과거부터 추진을 했었고 정치적인 문제로 좀 기한의 중단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와 관련된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의 추진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수주와 관련된 부분의 가능성이 체코 원전, 그다음에 영국 부분 이렇게 두 군데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은 좀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수주가 발생을 했을 때 체코 원전 수주의 발생 기점으로는 관련된 종목들 BHI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G2파워,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점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모멘텀,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현실화되는 단계에서는 수주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수주가 나왔을 땐 차익 실현 해보자라고 말씀을 원자력 전반 관련해서는 해주셨고요.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도 큰 시장입니다. 이 네. 섹터 역시 함께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 섹터인데요. 이 안에서는 좀 종목을 선별해 본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볼까요?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적잖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잖은 예 아닌 생각이 드는데 음식 가서 뭐 먹을까? 그 중식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런 고민이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기본 이슈도 있다고 봐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체코로 비롯된 해외 쪽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제가 볼 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까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동 중단을 생각했던 원전가에도 계속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원전 해체 쪽 모멘텀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짓는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한신기계, G2파워, BHI, 오르비텍 이런 것들이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텍 하게 되면서 다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체코 수주를 만약에 따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측 시공이 아닌 1차 측 그 설계수가 다 따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설계수를 다 따오게 되면은 그 따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기술에서 설계를 진행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설계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누가 하느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회사들이 할 거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어떤 원자라든지 이런 원전 부자재 같은 경우에 그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BHI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G2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다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런 이슈가 만약에 체코하고 폴란드하고 이제 튀르키가 다 수주를 받고 예전에 2009년도 그 바라카 원전 수주 받았을 때처럼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그 두산 에너비텍 가게 된다면은 다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대장은 시장이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몫은 시장에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두산의 이 1차 측, 2차 수주를 다 받게 되면은 한전기술도 물론 수혜가 되지만은 기자재 쪽으로는 두산 에너비텍 더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산 에너비텍이 움직였을 때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좀 움직였던 각각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전문가 좀 한 발 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대장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튀어가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가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늘 수소 얘기 나오게 되면서 두산 표출이 가장 강하잖아요. 내가 대장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슈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좀 따라잡는 게 좋은 것 같고 제 예상에는 뭐 과거에 두산 엘리베이터가 강세를 보였을 때 한신기가 따라 동조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고속을 봐야 되냐고 생각이 들고 뭐 보성 파워텍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저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측만. 네.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로봇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섹터 역시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섹터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승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네. 로봇 섹터 전반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엔젤 로보틱스는 신규주기도 했고 뭐 차트 보더라도 네.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다 보니까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신규주는 접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로봇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건 실적잣대로 이 기업의 가치를 도출하기에는 당장 이익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라는 점을 주가에 투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좀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핏이라는 제품의 출시 예정에 있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 시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단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죠. 이 부분을 기업을 통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열고 단계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결론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추려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로봇과 관련주 바라볼 때는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증권가의 분석을 다시 살펴보니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로봇주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로봇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좀 전에 원전 얘기를 했지만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2011년도에 탈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세가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로봇이래.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체코까지 해도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추적 상승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원전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을 드리는 게 확정 수주가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찍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조 수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라든지 그리고 2+2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체코도 원래 그 지금 정도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2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이걸 다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줘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다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없으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가성비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될 거야가 아니라 됐다 해가지고 바라카 원자력은 터져야 이제 주가가 가져다 보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대감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로봇주 같은 경우 계속 가고 있는 기대감이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계속 기대감 반영되고 네. 있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이레시스라든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에브리봇의 어떤 차트를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로봇이란 섹터가 전체적으로 간다.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과연 로봇주가 전체를 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섹터가 결정적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것도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게 테마에서 주도 업종으로 섹터 업종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 숫자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그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의료예약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때 주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AI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반기 때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루닛이라든지 뭐 딥노이드라든지 뷰나 이런 되게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AI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섹터가 왜 안 갈까요? 아직 숫자가 안 지키잖아요.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닥을 잡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섹터가 또 추세로 가기 위해서 결국 숫자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너무 얘기가 빙빙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찍혀야 일단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든지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플 A 선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좋게 보는 리포트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뭐 산업이 커진다라든지 네. 뭐 숫자가 찍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로봇이 섹터 전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소식이 나왔을 때 뭐 투자 전략을 짜보는 건 늦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늦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수소처럼 분명히 네. 우리 간다 이거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만약에 로봇이 너무 많이 시게 된다라면은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뭐 저러다 말겠지. 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아간다 네. 이렇게 신호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충분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접근하셔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도 너무 조용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주가를 돌릴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0월 30일 날 어쨌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네.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도 마찬가지를 봐요. 거래량이 너무 조용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초기에 또 올리기 위해서는 힘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수반된 어떤 양봉이선 충분히 나올 거라 봐요. 그러면 그거 나올 때까지만 뭐 기다리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딱 9월 달이다. 네. 딱 11월 달이다. 이건 못 집어들어요. 네. 점쟁이가 아니에요. 전 점쟁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단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들었을 때 작년 10월 30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시세가 출발이 됐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예를 들게 되면은 또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대량 거래만 대량 거래.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엔젤 로보틱스가 사실 오늘 더 화두가 네네. 되는 만큼 이 종목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종목 역시도 대량 거래가 동반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보유자부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엔젤 로보틱스보다는 제가 에브리봇이 자리가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긴가민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양봉 나오면서 5일선 돌파되고 21선까지 걸쳐건이 됐거든요. 이거 갈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쪽에 이제 21선을 좀 타주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5% 정도 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양봉이 나오더라도 저처럼 긴가민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따라갈 자리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해보고 로봇주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엇갈린 양상에 보이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 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04%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722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845선에 종가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만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개인 1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바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동시효과 들어갈 때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9% 정도의 상승 마감,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그에 맞춰서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 아마 공매도 환매수 그런 부분까지 수급적으로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뭐 관련된 HBM3의 그런 Q&A가 나오고 나서 뭐 반응을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 나올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Q&A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만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그에 발맞춰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함께 해보시고요.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역시나 지금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82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40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양상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보험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 금융 업종입니다. 1.74% 약세, 철강 금속 업종에서도 0.91%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하긴 하지만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71%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통신 서비스 업종으로 1.16% 내림세, 유통 업종에서도 1.08%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됐고요. 앞서서 브리핑 해주셨을 때와 지금 시장 상황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거의 없고요. 그냥 여전히 힘이 없구나. 네. 뭔가 좀 이제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구나. 물론 오늘 현대차하고 이제 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네. 얘네들이 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네. 한번 HLB 얘기를 했었는데 HLB가 꾸정물 뿌린 건 사실이에요. 그때 화 많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꾸정물 뿌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초에 화수에 이제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게 되면서 좀 그런 반전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심리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HLB 이슈는 좀 다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 영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뭔가 반전될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대장이 그래서 항상 반에서도 반 1등이 성적을 이끌듯이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장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6월 달에 개인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 전까지는 작년 12월 달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종목 장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장세를 이끌었던 대장이 누구냐? 반도체거든요. 그러면은 HLB는 어쨌든 꾸정물이 발생됐지만 이 부분이 맑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맑아졌을 때 이게 다시 흐르려면은 대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좀 그 반도체가 좀 해주길 바랬어요. 어저께 반도체가 좀 살짝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길래 미리 좀 이제 좋아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제 실적까지 봐야 이제 반도체가 갈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미 끝이 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에서 그 시장도 지금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늘 전까지 많은 전문가들, 많은 증권 방송에서 네.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 실적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결론은 그러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그거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이미 이제 끝이 난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뭐 수소 테마가 나타났고 현재 강세를 보였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 반응이 나올 거고 그 미국 증시 반응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투자 중에 어떤 한 명으로서 네. 내일이 상당히 좀 궁금한 어떤 마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내일장의 흐름을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공매도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사실 최근에 뭐 정상화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네. 좀 사실 뭐 정부 측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점에서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전선에 대한 부분을 완비하고 재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었을 때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원래 기한은 6월이었죠. 6월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미리 공매도에 대해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종목을 줄이거나 그런 대응은 필요하지는 않고요. 재개 시점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미리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 전산화를 통해서 6월 기점 말고 더 좀 기간이 연장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SK 이터닉스입니다.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사업권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법한 종목인데요. 그리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3만 원, 그리고 손절량 24,500원 가지고 오셨는데 SK하이닉스와 미국 텍사스 200메가와트 ESS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종목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자회사에서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9,000원, 손절 라인 23,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 응용 기술과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 정밀 가공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삼성 SDI입니다. 모바일과 전기차 ESS용 2차 전지 제조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과 IT 디바이스 배터리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 한가격이 23만 6,500원이었고요. 오늘 시가가 고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41만 6천원이고요. 오늘 고가가 시가였습니다. 수익률 오늘 지금 0.6%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특징 승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입니다. BHI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8,550원이었고요. 수익률 21.52%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5월 8일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코의 수익률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13,340원에 사드렸고요. 지금까지의 수익률 19.57%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규 전문가의 특징 승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에 짚어줬던 현대차입니다.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분출된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24만 2,5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수익률 9.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